뭐 아시겠지만 저희 방송이 제목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입니다. 예, 이거 진짜 잘 지었지 않을까. 김어준의 다스베이다 하고 예, 비슷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주 좋았던 것 같습니다. 사라질 수도 있겠네요. 네. 자, 이제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제가 소개를 또 해드려야 됩니다. 자, 오른쪽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왼쪽이겠죠. 네. 뉴스핌의 그렇죠. 뉴스핌의 이보람 기자님이십니다. 네. 박수 좀 쳐주세요. 편하게. 너무 긴장하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러세요? 방송 체질이 예, 그 다음에, 이게, 저희 왼편인데 이제 오른편이 되겠죠. 주영글 기자님. 주영글 변호사님. 네. 양력을 좀 우리 소개시켜 달라고 좀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현재 그 한국 포렌식 학회 법제이사시고, 한국여성변호사협회 총무이사님. 그리고 이번에 상도 받으셨어요. 대한변호사협회 선정 제10회 우수변호사 박수 여기서 요 대목에서 박수 한번. 네. 요거 어떻게 받는 겁니까? 우수변호사는 이거는 얼마나 우수해야지 선정 기준이 뭔가요? 추천서를 받아서 또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네, 점수를 받아서 엄격한 기준에 의한 아주 심사. 엄격했죠. 네, 엄격하게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네. 막 주는 거 아니다. 그럼요. 이거 엄격한 심사에 의해서 다 하는 거다. 그럼요. 축하드립니다. 혹시 상금 있나요? 상금은 없고 대한- 상패가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돈이 좀 있을 텐데. 이거는 명예직이죠. 그렇습니까? 명예상이에요. 상금 없는 상장 네네. 별로 의미는 없지만 네. 여하간 하여튼 우수 변호사가 되는 게 쉽지 않다. 그렇죠. 지금 변호사가 3만 명 정도. 3만 명 시대 40여 년 40년 걸쳐서 10,000명 간신히 넘었는데 그렇죠? 그 이후로 로스쿨이 들어서고 나서부터는 지금 거의 3만 명 시대다. 변호사 3만 명 시대에 지금 법무법인 숭인의 변호사로 지금 활동하고 계시고 가습기 살균제 참사 민사소송 대리인이자 형사 고발 대리인이셨어요. 제가 아시다시피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 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을 맡아서 2018년 11월 27일 날 SK와 애경을 고발할 때 그때 고발 대리인으로서 네, 같이. 했는데 저보다 더 각광을 받으셨던. 저보다 더 각광을 받으셨던. 네, 그래서 그리고 또 특이한 이력이 있는데 드루킹 댓글 조작 특별검사 특별수사관으로 또 활동하셨습니다. 네. 박수 지금, 쳐드려요? 뭐 박수까지는 자, 요 방송이 또 이게 정체성이 좀 있기 때문에 뭐 박수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어떤 전력이 있으시다라는 거.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요런 포맷으로 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요런 포맷으로. 그래서 왜냐하면 법조 기자님도 나오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또 어떤 법률적인 부분들은 또 우리 주영글 변호사님께서 맡아주고 아시겠지만 저희 사신 방송입니다. 그래서 혹시 자랑하고 싶으신 거나 그다음에 뭐 법무법인 뭐 이런 사건은 저한테 다 맡겨주세요. 뭐 이래도 상관없습니다. 예. 그리고 혹시 모든 그 법률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라고 하시면 여기 서울의 소리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담당자 앞으로 이메일로 전화하지 마세요. 전화하지 마시고 이메일로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주영글 변호사님이 친절하게 상담해 주실 거죠? 그럼요, 그럼요. 근데 그 전문 그게 있잖아요. 저는 형사 전문이에요. 형사- 네. 보기에는 형사가 아닌데 드루킹 때부터 좀 네, 냄새가 나더니 변호사 됐을 때부터 형사 전문 펌에 들어가서 좀 힘들지 않을까요? 이제 따스한 마음으로 이제 피고인들을 듣고 있습니다. 따스한 마음으로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들어가면 또 안 되기 때문에 따스한 마음으로. 솔직히 이게 형사 사건에 대한 고발장을 받고 뭐 이렇게 해서 내가 형사 피의자 신분으로 하다 보면 진짜 어려운 점이 많은데 주영글 변호사님께서 또 같이 하셔서 경찰부터 검사 재판까지 깔끔하게 해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옆에 우리 김민규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스포츠 서울의 우리 김민규 기자입니다. 스포츠 서울에 뭘 담당하고 계시죠, 지금? 예, 제가 지금 네. 시인하고요. 네. 그리고 요즘 핫한 e스포츠를 담당하고 e스포츠 있습니다. 담당하고 네, 계십니다. 네. 그리고 저하고는 또 막역한 사이입니다. 그렇죠. 술자리에서도 제가 처음 제가 외모를 평가하는 거는 참 처음 후배입니다. 외모를 내가 평가하는 후배 중에는 형님인 줄 알았어요. 제가 외모로 평가를 당했었어요. 네, 받았습니다. 네. 그러나 뭐 제가 더 액면가는 제가 훨씬 더 나가니까 여하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동서화합의 아이콘입니다. 아, 그렇죠. 네, 고향이 울산, 네, 울산입니다. 그 처가가 처가가 전남 곡성입니다. 네, 그래서 동서화합의 그렇죠. 예, 울산의 아들, 곡성의 사위. 예. 제가 네. 홍보를 하고 있죠. 제가 곡성의 사이. 네. 시청자 여러분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그래서 오늘도 저희가 지금 얘기할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좀 네네.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뭐냐면 이제 울산시장 선거, 그러니까 이 코너는 금주의 시사, 네. 그렇죠? 금주의 시사, 근데 금주의 법조, 법률, 그다음에 상식들, 그다음에 뭐 예능이면 예능, 그다음에 뭐 스포츠 서울에서 또 기자 생활 하시니까 뭐 e스포츠에 대해서도 네네. 그러니까 폭넓게 하는데 주로 금주의 법조라든가 법률 상식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시사라든가 금주의 시사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첫 번째는 추미애 장관님께서 공소장을 이게를 비공개로 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저한테도 많이 전화가 왔어요. 기자분들이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그 미국에서는 공소장이 비공개로 된다는데 뉴욕주 변호사시니까 네. 좀 답변 많이 좀 받으셨겠어요? 해주세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많이 알지 못합니다. 제가 영어도 뭐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소송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민법만 해가지고요. 그 서류 작성해서 USCIS 미국 그 이민 그 네네네. 사무소에 그 제출만 했지 제가 소송을 한 적이 없어서 제가 잘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변호사분들 이제 많이 소개시켜 줬습니다. 근데 네. 저는 이제 그 기자님한테 여쭙고 싶은 게 몇 가지인데 네네. 추미애 공소장 비공개 발언이 어떤 내용이었죠? 뭐 발언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네네. 일단 그 비공개 결정을 한 이후에 공소장 공개가 잘못된 관행이다. 네. 이렇게 출근길에 기자들한테 못을 아주 박으셨습니다. 네네네. 네, 뭐 그래서 그 발언들을 위주로 해서 음. 기본적인 입장이 공소장은 공개하는 게 아니고 비공개가 원칙이다. 뭐 네네네. 이게 이제 근데 의지라고 관행처럼 보시면 되겠죠. 공개를 했을 뿐이다. 네, 예,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입장으로 계속 하고 계시다. 뭐 이렇게 보시면 오, 되겠고요. 네네. 그럼 그럼 국회 등 주요 네네. 사건 시에 공소장 공개 관행은 어떠했나? 네, 네. 국회가 그래도 공소장을 국회에서 계속 제출 받으셨죠? 제출 받았죠. 네, 그리고 네. 기자분들도 제가 알기로는 공소장을 못 구하면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뭐 국회의원 사무실에 잘 아는 보좌관이나 비서관한테 부탁을 해서 너무 많이 아시는 것 같습니다. 부탁을 해서 네, 네, 공소장을 네. 이렇게 보기도 하는 네, 네. 그런 게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법무부가 밝힌 비공개 근거가 미국에도 이런 사례가 또 있다. 뭐 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미국에서도 일반적으로는 공개를 하는 걸로 제가 조사해 보니까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금태섭 의원이 비판을 했죠? 네, 발언을 뭐라 하셨죠. 그랬죠? 기본적으로 공개가 원칙이다 하면서 그렇죠. 추미애 장관을 그대로 비판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기소가 되면 우리 헌법상 공개 재판이 원칙이기 때문에 공소장을 보고 판단해야 돼요. 근데 국회가 법무부에 공소장을 요청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첫째, 검찰이 시민을 기소하는 과정에 인권 침해나 불공정한 요소가 없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국회가 법무부에 공소장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고, 둘째, 권력 집단이 잘못을 덮거나 감추려는 건 없는지를 시민의 대표인 국회가 공소장을 보면서 견제하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주영국 변호사님은 우리나라는 공소장을 공개해야 되는 겁니까?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 법적으로는 네. 딱 공소장을 공개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아닙니까? 네. 대신에 이제 국회의원에게 공개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법은 있고요. 대신 헌법적으로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네. 헌법에 보면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도 있고 그렇죠. 또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도 있고 네. 무죄 추정을 받아야 되는 그런 원칙도 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무죄 추정을 받아야 되는 원칙으로 본다면 사실은 공소장에 보면은 사실 피의자, 피고인들이 공소장을 받으면 가장 먼저 하는 얘기가 검사가 나를 너무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자신의 죄보다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나쁜 내용으로 적혀 있고 이러다 보면은 어느 정도 선입관이 생기고 또
이게 공개가 되면은 인권 침해적인 요소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무죄 추정 원칙에 반하는 면이 어느 정도는 있을 수가 있고 네. 또 반대로 헌법에 똑같이 규정되어 있는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에서 보면 이게 공개가 됨으로써 비판받을 거는 비판을 받고 또 국회에서 견제받을 거는 견제를 받기 때문에 또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 측면에서는 당연히 공개를 해서 오픈된 상태로 재판을 받는 게 오히려 피의자 피고인을 보호하는 면도 있죠. 그래서 양쪽으로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근데 이제 공소장이라는 거는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공소장은 어떻게 보면 검사의 일방적인 주장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이 만약에 공개가 됐을 때 사회적으로 미치는 파장이 크다라고 하면 그거는 저는 공개를 하고 안 하고는 그건 법무부의 판단이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는데 김문규 기자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한 말씀 또 해주셔야죠. 이제 네. 짧게라도 저도 곡성의 사이, 네, 울산의 아들. 네, 이 사건을 조금 잘 모르죠? 재판에서 네. 공부를 좀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관심 야,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네. 울산의 아들이시니까. 그다음에 울산 시장 선거 개입 의혹. 아,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관심이 시장 있으실 것 선거에서 같아요. 또 행정학과예요. 또 행정학과. 네네네. 네, 그래서 좀 공부를 했는데 네. 사실 뭐 변호사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에 일정 부분 동의를 하는 게 네. 이게 정말로 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크다 그러면 이거는 충분히 비공개로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미애 장관, 추 장관의 어떤 지금 검찰 개혁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추 장관의 이런 소신 있는 정책은, 소신 있는 방향은 저는 못하고. 네. 네. 왜 이렇게 떠세요? 제가 너무 긴장을 했네요. 이게 너무 안 그래도 제보자가 되는데. 아니라니까. 아니, 근데 내가 형이 말했잖아. 짧게 얘기하라고.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좀 네. 짧게 얘기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짧게 예. 얘기하세요. 네. 괜찮습니다. 여하간 네, 네. 이 그 울산시장 결론적으로 말하면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법적으로 공소장을 공개해야 되는 규정은 없다. 네. 하지만 관례적으로 해왔다. 그런데 헌법상 공개재판의 원칙에 입각해서는 오히려 공소장을 공개하는 것이 양쪽을 보호하는데 실익이 있다. 뭐 이 정도로 그다음에 공소장의 공개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할 수도 있는 면도 있다. 뭐 이 정도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저희가 그 재밌는 좀 주제로 우리 승리 그래 요 좀 그러자 네. 요거 하죠 요거 네. 승리 일영 이 버닝썬 사건 간단하게만 좀 정리를 해주세요. 이번에 이제. 버닝썬 네. 사건이요. 뭐 간단하게 안 되는. 예, 이게 너무 작년부터 네. 너무 길게 하세요. 네. 연예계를 요거 하고 끝내면 됩니다. 네,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그거 다음 시간에 또 하면 되니까. 네. 네. 그러니까 뭐 결국에 맨 처음에 시작된 네. 거는 다 아시다시피 뭐 폭행 사건으로 시작이 동영상. 됐는데요. 네. 안다리 후리기. 안다리 후리기. 그 추운 날. 아, 네, 전문 용어인가요? 예, 안다리 후리기로. 바깥다리 이런 후리기 용어 들어가다. 괜찮아요. 예, 네. 괜찮습니다. 아, 네네네. 네, 뭐 유튜브 아무튼 방송이기 때문에. 네. 그 폭행 사건으로 시작이 돼서 네. 이제 뭐 알고 보니까 수사를 해보니까 뭐 중간에 각종 이 연예인들이 관련된 관련돼 뭐 있고, 성매매 사건도 있었고 YG 도 뭐, 관련이 예, 있었고. YG가 뭐 관련된 상습 도박 뭐 이런 네. 사건도 있었고 네. 그래서 아주 그냥 짧게 말할 수는 없을 것 네, 같고요. 네, 네네. 그래서 근데 뭐 지금 그 네네. 승리가 지금 네. 입영 통지서가 나왔고 예. 입대를 날짜는 하는데 아직 안 났습니다. 날짜는 아직 안 났죠. 네, 그러니까 그럼 공개가 안 됐습니다. 입대를 네. 하게 되면 지금 일반 법원에서는 받을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군사재판으로 네, 넘겨야 되나요? 군사법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 일반 국민으로서 그 생각하기에 우리가 일반 법원에서 받는 게 난 거냐? 그 뭐 그렇진 않게 군사법원에 가서 받는 게 난 거냐? 뭐가 좀 차이점 있나요? 저도 거기 궁금해서 네. 봤더니 야, 어이구. 전혀 차이가 없다고. 저는 차이가 없습니다. 네. 군사법원에 가서도 네. 그 밖에서 군대 입대 전에 있었던 일은 네. 그대로 그 조항을 가지고 와서 군사법원에서만 어쨌든 그렇죠. 재판을 할수 있다고 진행하는 합니다. 그 군들도 뭐 사법고시 다 통과됐고 그분들도 네네네. 뭐 예를 들어서 군 법무관 시험 다 합격하신 네, 분들이니까 당연히 네. 그래도 저는 제가 승리 입장이라면 네. 제가 민간이신 분으로 일반 법원에서 받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불구속 기소돼가지고 군사재판을 받게 되는데
향후 좀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하시죠?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사실은 네. 조금 난해하나요? 네, 네. 지금 상황에 지금 승리가 받고 있는 혐의가 뭔가요? 8개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제일 큰 게 두 가지. 뭐 일단 성매매와 성매매 알선이 있고요. 네네네. 그리고 상습 도박이 있고 네. 그 도박 과정에서 외국환 거래법 위반 이런 음.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버닝썬하고 그 클럽이나 뭐 운영하던 그런 네네. 업체들과 관련해서도 뭐 네. 횡령 이런 혐의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고 참 우리가 그 승리를 뭐라 그랬죠? 뭐 그 외국 승치비. 네, 승치비. 예. 그렇죠. 결국 승치비. 예, 그 영화에 나오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인가요? 네, 그쵸. 죽죠? 거기선 죽습니다. 네, 거기서는 네. 그래서 승치비라고 지은 게 결말은 안 좋게 되는 게 아닌가. 근데 뭐 적절하게 예, 사담이지만 일단은 벌어둔 돈이 있기 때문에 예, 일단은 뭐 네. 잘 받고 군생활 잘 해서 뭐 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그쵸. 연예인 걱정은 뭐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희들 걱정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걱정을.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가벼운 주제로 네. 저는 이거는 진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뭐 저희가 뭐 그 가로세로 연구소 가세연이 네. 뭐 저희가 뭐 어쩌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밝혀지지 않은 사안에 대한 무차별적인 폭로가 이게 상당히 좀 문제가 된다.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1인 방송 시대가 있고 저희도 뭐 유튜브로 지금 방송하고 네네. 있는 거지만 1인 방송 또 유튜브 방송 하시는 분들이 가장 경계해야 될 거는 호기심을 끌고 구독과 좋아요를 그렇죠. 마구 눌리기 위해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많은 얘기들을 남발하고 거기에 대한 피해를 또 그 당사자들은 감수해야 된다는 거는 이건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그러면 이것을 네네. 우리가 법적으로 어떻게 또 규제를 해야 되는가. 이것도 한번 심각하게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요번에 그 강용석 변호사가 했던 그 김건모 그 성폭행 의혹. 네. 네네. 원래 법률적으로 성폭행이라는 게 그 법조항이 있나요? 네, 강간죄로. 그렇죠. 형법에 강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물론 의혹이 있고 그다음에 그쪽 당사자가 직접 고소를 했기 때문에 뭐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무리수를 둔 게 있죠. 무슨 사건이죠? 그 가세연에서 했던 거. 스포츠서울의 네. 그다음에 그 가세현에서 유재석을 건들고 맞죠. 예, 그렇죠. 김태호 PD를 건들면서 네. 그 가세현의 폭로의 어떤 그 진실성이 신빙성이 좀 또 떨어졌죠. 떨어졌다가 네, 네. 또 갑자기 지금 그동안. 그 김건모의 최근에 그 아내의 모 배우와의 동거설을 그렇죠. 하는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결혼을 해서 동거를 하는 거는 비난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다른 남자랑 바람이 피거나 요즘 뭐 아시겠지만 무슨 죄가 없어졌죠? 그 뭐야 간통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아니 막말로 결혼을 안 하는 사람이 다른 남자랑 동거를 하든 뭐 사귀든 그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고 그런 거라고 지금 여하간 결혼을 해서 김건모랑 결혼을 해서 지금 살고 있는 것까지도 그렇게 폭로를 하는지 저는 그 이해가 안 갑니다. 따라서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주영걸 변호사님한테 여쭙고 싶은 거는 이거 법적으로 이거 처벌이 안 됩니까 이거? 사실 명예훼손죄가 해당될 여지가 굉장히 높아 보여요. 네. 만약에 허위 사실이 들어간 경우에는 네. 당연히 그 뭐 공공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도 없이 네. 명예훼손죄가 해당이 되고요. 네. 만약에 사실에 대해서 말을 한 거로 밝혀지면, 그러니까 진실이라고 밝혀지더라도 이게 공공의 이익이 있는 일인지 사실 의문이 됩니다. 아니 김건모 부인께서 누구랑 동거를 하고 뭐 어땠다라는 게 공공의 이익가 뭐가 전 알고 싶지도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개인의 사생활이에요. 네, 아니, 개인의 사생활일 네. 뿐이고 그리고 네. 우리 만약 입장을 바꿔서 얘기해서 네. 네네. 김민규 기자가 네네. 이보람 기자하고 이렇게 주영걸 기자하고 네네. 방송을 하면서 나의 사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김기태 변호사 술 먹고 개더라. 네. 이런 뭐 얘기를 한다면 제가 자주 봤었죠. 아, 그것도 공지 사실이라서. 예, 그게 얘기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그렇죠.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하간 명예훼손으로도 가능하다. 그게 네.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공공 네, 이익을 이익이 위한 게 있으면, 아니시라면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도 가능하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 대한변협에서 저 변호사 같은 경우는 대한 변호사협회에서 규정한 품위 유지에 관련된 네.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도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변협에 보면은 징계 사유가 조금 넓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네.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네, 네. 이제 포섭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가로세로 연구소든 뭐 강은석 변호사든 전혀 뭐 악감정이 없지만 그러니까는 저희도 이제 유튜브 방송을 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네. 네, 그 입장에서는 정말 이런 무분별한 의혹에 대한 얘기는 안 하는 게 맞습니다. 뭐 굳이 우리가 구독과 좋아요를 얻기 위해서는 안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네. 요번에 은수미 성남시장 당선 무효용 300만 원 받은 그 사건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이분한 기자가 간략하게 사실관계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시나요? 아, 네. 그 은수미 시장이 이제 네. 성남 관내 사업체로부터 네. 수십여 차례에 걸쳐서 운전기사, 뭐 차량 편의 이런 것들을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요. 그 법원에서는 검찰이 구형한 벌금보다 높은 150만 원을 구형했나요? 네. 근데 그랬는데 300만 원 300만 원을 선고를 했습니다. 네. 이게 지금 항소심인가요? 네, 그렇죠. 항소심이죠. 네, 수원고법에서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항소심에서는 왜 이렇게 300만 원이라는 검찰이 구형한 것보다도 더 높은 300만 원이라는 선고를 한 이유가 뭔가요? 이제 불법성이 무겁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공직자이다 보니까 그 청렴성이나 윤리의식에 대해서 조금 높은 수준을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괘씸죄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어요. 아무래도 예, 무죄 주장을 하다 보니까 이게 반성을 안 했다, 이런 취지니까. 그렇죠. 성남 관내 사업체로부터 90여 차례에 걸쳐서 운전기사와 차량 편의를 제공하는데 뭐 주장은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이게 자원봉사인 것으로 알고 그리고 나는 전혀 몰랐다. 그리고 검찰 입장에서는 이러한 90여 차례의 차량 제공과 운전기사 제공을 이게 뭔가 이게 선거법 위반이 아니냐. 그리고 차량 제공한 거 당시가 정치자금을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것이 아니냐. 돈으로가 아니라 차량과 그렇죠. 그다음 노동력으로 네. 이게 수수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은수미 성남시장의 변호인을 탓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은수미 시장이 정말 자원봉사자라고 생각했다면 몇 차례 받고 안 받았어야 되지 않는가. 그것을 검찰이 지적을 하고 재판에서도 계속적으로 무죄를 주장을 하니까 어느 정도 그래 당신이 자원봉사자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90여 차례의 차량과 운전기사를 한 거는 이건 좀 공직자로서 그리고 전 국회의원으로서 그렇죠. 이건 자원봉사라고 인식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좀 무리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거 이제 대법원까지 끝까지 가겠죠? 아무래도 상고한다고 간다고 했으니까. 상고한다고 네. 했으니까. 근데 아시겠지만 대법원은 이게 대법원에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네. 사실심을 또 이렇게 네.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예상하고 계시죠? 네. 이게 상고 이유가 되려면 법적인 판단이 뒤집어져야 되는데 네. 이쪽에서는 어느 정도는 사실관계를 다투고 있는 내용이 있다 보니 네. 상고심에서 뒤집으려면은 좀 법리적인 구성을 새롭게 좀 더 판단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고의 부분에 있어서는 미필적 고의도 이제 그 어느 정도는
자원봉사자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모르겠다. 네. 이게 이제 미필적 고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실인지 고의인지를 조금 다투는 쪽으로 간다면 법률적인 판단으로 포섭이 되면서 조금 다르게 판단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여하간 말씀하시는 거는 대법원은 법률심이라고 해서 사실관계 다툼이 아니라 법리 오해에 대한 부분에 대한 하자가 발견될 때 뭐 판단을 하기 때문에 2심 판결 번복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 네, 높지는 결국은 항소심에서 받은 300만 원의 선고가 뒤집어지기에는 당선 무효형 밑으로 100만 원, 뭐 90만 원, 80만 원 이렇게 되기는 쉽진 않다. 네, 아닐 양형을 것 같다. 다투기는 어렵거든요. 어렵다라고 보실 것 같습니다. 이제 6시가 됐네요. 네네. 네, 6시가 생각보다 됐네요. 빨리 가네요, 우리 시간이. 곡성의 사이는 네네. 네, 우리 오늘 곡성의 사이는 네, 제가 별로 좀 네. 연배가 아니다 보니 제가 네. 한마디씩 툭툭 던지긴 했지만 네, 우리 곡성의 사이는 네네. 얼굴 빨 오늘 한 일이 얼굴 빨개지고 아. 말 더듬고 예, 그다음에 제가 말을 네. 못했나요? 이 스포츠에 대해서 좀 제가 네. 이거는 다음 주에 다음 주에 또 어차피 기대해 주십시오. 또 네. 다음 주에 계속 나오실 거잖아요. 네, 그럼요. 우리 이보람 기자도 다음 네, 주에도. 네, 네. 그래서 여기는 고정 출연입니다. 네, 네. 그래서 혹시 뭐 일이 있으시면 두 분 다 같이 일이 있으시면 안 되겠죠. 일이 네. 있으시면 혹시 못 출연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고정 출연해서 네네. 우리가 계속적으로 호흡을 네네. 요 시간에 5시 네네. 반에서 6시에 이렇게 호흡을 맞추는 걸로 하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법조 기자님도 있으시고 네. 또 변호사님도 있으시고 그냥 있으시고 동서화합의 아이콘이 있으시죠. 동서 역시 화합의 아이콘. 그게 울산의 중요하죠. 아들 지금 네. 지금 이게 지금 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살찌어다. 저도 오늘 처음 8월이라 뭐 김민규 기자입니다. 김민규. 네. 그런데 기 아니고 예, 기죠. 예. 김민규 기자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기자는 네네. 그 시청자들이 딱 그냥 하나야 그냥 저 기자님은 누군가 스포츠 서울의 뭐 이 기자가 아니라 그냥 울산의 아들 곡성의 사이 예. 동서합의 상지 요거 이해는 없다. 네, 예. 어쨌든 그게 제가 요즘 네, 보고 미는 있죠. 거죠. 예, 네. 맞습니다. 아이콘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오늘은 네네. 이 세 분 정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가 첫 방송이었습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네네. 그래서 매주 금요일 4시 30분부터 6시까지 1, 2, 3부로 이렇게 찾아뵐 거고요. 앞으로도 많은 시청 바라고요. 지금 뭐 당장 저희가 막 이렇게 구독률이 높고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꾸준하게 좀 입소문 많이 퍼뜨려 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요거 구독과 좋아요 저희 한번 시작. 좋아요부터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구독과 좋아요입니다. 자, 알겠습니다. 우리 가빈이가 그래요. 네네. 시작.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첫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했어요.